80만 년 전 인도네시아 해안가 한 무리의 인류가 뗏목을 타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그들 앞엔 끝없는 바다뿐이었고 뒤엔 돌아갈 육지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항해한 끝에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섬에 도착했고 그곳에 새로운 삶을 세웠거든요. 상상이 아닙니다.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석기와 뼈가 증명하는 실제 역사입니다. 이들이 바로 호모 에렉투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광범위하게 살아남은 종이었습니다. 무려 19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죠. 현생 인류보다 6배 이상 긴 시간입니다. 그들은 최초로 불을 만들고 바다를 건너고 7m 악어를 사냥했습니다. 한때 인류를 잡아먹던 맹수들이 이제 역으로 사냥당했거든요. 하지만 그토록 강했던 그들도 결국 멸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가장 성공한 인류는 사라져야 했을까요? 화석이 말해줍니다.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자바섬에서 발견된 10만 8천 년 전 뼈가 모든 걸 증명하죠.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지만 결국 패배한 종 호모 에렉투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종의 발견 자체가 사실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19세기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인류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시작됐다고 믿었거든요. 유럽과 아메리카 중간에 위치한 아시아가 이동 경로상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이 이론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아시아로 향했고 그중 한 명인 유진 뒤부아라는 인류학자가 1891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두개골 일부와 대퇴골이었죠. 뒤부아는 이게 직립보행하는 유인원의 화석이라고 확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초기 인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간 잊혀졌던 이 화석은 20세기 들어 중국에서 비슷한 유골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이빨과 두개골 조각들은 자바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학자들은 이 둘이 같은 속에 속하며 호모 속의 일원이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 호모 에렉투스, 즉 직립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후 발견된 더 완전한 화석들은 이 이름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는데 다리와 발, 척추가 완벽하게 직립보행에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호모 에렉투스는 인류 진화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평평한 얼굴, 돌출된 코, 현대인과 비슷한 사지 비율을 가진 최초의 인류였거든요. 심지어 채모도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놀랍도록 비슷했죠. 물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골격이 훨씬 두껍고 튼튼했고 얼굴 특징과 성별에 따른 신체 차이도 좀 달랐습니다. 이들의 분포 범위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은 물론이고 아시아, 유럽 일부까지 퍼져 있었거든요. 동굴이나 틈새, 삼림지대를 특히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가장 오래된 호모 에렉투스 화석이 약 200만 년 전의 것인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진화 경로를 놓고 논쟁이 있었죠. 전통적으로는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하빌리스에서 진화한 뒤 아프리카를 떠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11년 연구에서는 반대로 아시아에서 진화한 뒤 아프리카로 역이동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논쟁 자체가 호모 에렉투스라는 종이 얼마나 복잡하고 광범위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정점 포식자였다는 점이죠. 호모 에렉투스 이전의 인류는 먹이사슬 꼭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는 달랐습니다. 이들의 유골 옆에선 중대형 동물의 뼈가 대량으로 발견되는데 코뿔소, 하마, 들소, 멧돼지, 말, 코끼리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케냐에서는 악어를 사냥한 흔적도 발견됐죠. 한때 인류를 잡아먹던 포식자들이 이제 역으로 사냥당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몸집이 컸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진화 과정에서 체구가 상당히 커졌는데 일부 개체는 185cm까지 자랐거든요.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뼈도 두껍고 튼튼했습니다. 이전 종들이나 현대인보다 훨씬 육중한 골격을 가졌죠. 이런 튼튼한 뼈는 사냥 중 부상을 견디고 추락에도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구력이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현대인처럼 땀샘을 가지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었고, 다리는 장거리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발자국 화석을 보면 놀라운 장거리 주자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지속 사냥이라는 기법을 썼는데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먹잇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는 방식이죠.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동물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공격에서 부상을 입힌 뒤 계속 따라붙으면서 결국 탈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던 건 큰 뇌 덕분이었죠. 성인 개체의 뇌 용량은 평균 1030세제곱센티미터로 현대인의 80% 수준입니다. 당시로선 몸집 대비 가장 큰 뇌를 가진 종이었거든요. 그 결과 복잡한 행동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아슐리안 석기 시대라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는 195만 년 전부터 13만 년 전까지 지속됐죠.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주먹도끼와 자르개였습니다. 큰 동물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됐고, 사냥 후 해체 작업에도 썼죠. 이 덕분에 이빨과 손으로 고기를 뜯어내는 데 드는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창과 투창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40만 년 전에 가장 오래된 창이 이미 상당히 발전된 형태를 보이거든요. 훨씬 더 기본적인 형태의 창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어깨 구조를 보면 현대인과 놀랍도록 비슷한데, 이는 물체를 빠른 속도로 던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동물 입장에선 정확하게 물체를 던지고 끝없이 쫓아오는 원숭이들이 얼마나 악몽 같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집단으로 사냥했거든요. 케냐에서 발견된 4개의 발자국 유적지에는 최소 20명이 남긴 97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유적지는 인상적인데, 발자국 크기와 모양을 보면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이었거든요. 사냥대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 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가 성별 분업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남성은 위험하지만 큰 먹잇감을 노렸고, 여성은 견과류나 과일처럼 안정적인 식량원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죠. 사냥이 항상 성공적이진 않았겠지만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레반트 지역의 호모 에렉투스가 멸종한 시기가 고든엄니 코끼리가 사라진 시기와 일치하거든요. 동남아시아의 한 집단도 거대 거북이 멸종 후 사라졌습니다. 큰 사냥감에 크게 의존했던 거죠. 더 큰 뇌와 몸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했으니까요. 먹잇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남는 고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생겼고, 이는 아마도 최초의 의료 행위로 이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개체들이 오래 생존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한 노인은 잇몸 질환으로 이빨을 다 잃었는데도 살아남았거든요. 보통은 굶어 죽었겠지만 음식을 나누는 문화 덕분에 뇌나 골수 같은 부드러운 부위를 먹으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한 척추측만증을 앓은 소년이나 골격 불소증을 겪은 성인도 사냥을 못하는 상태로 오래 살았습니다. 여분의 식량은 나눔과 의료를 넘어 보존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말리거나 훈제해서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인류 최초로 가장 중요한 도구 하나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죠. 바로 불입니다. 정확한 발견 시기는 모르지만 가장 오래된 증거는 최소 1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엔 자연 발화한 불을 발견하면 그걸 유지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타는 재료, 예를 들면 동물 배설물 같은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불지기가 있었을 거고, 불을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불을 가져갔던 거죠. 빙하기 유럽 같은 추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 특히 중요했을 겁니다. 불은 당연히 따뜻하게 해줬지만 다른 용도도 많았습니다.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줬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게 해줬으며, 날 것을 더 안전하게 먹고 영양소를 더 쉽게 흡수하게 만들었죠. 오랜 시간 불은 희귀한 존재였지만 약 40만 년 전쯤 상황이 바뀝니다. 호모 에렉투스 유적지에서 불의 흔적이 훨씬 많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불을 만드는 법을 알아낸 겁니다. 불의 직접적 용도도 중요했지만 간접적 효과도 컸습니다. 사교의 장이 됐거든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런 사교 활동이 원시적 언어의 탄생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호모 에렉투스가 언어를 쓸 수 없다고 여겨졌는데 투르카나 보이라는 촉이 표본이 말을 하는데 필요한 호흡근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중에 이 개체가 심각한 질병을 앓았고 그게 호흡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종 전체를 대표하기엔 부적합했던 거죠. 이후 발견된 다른 표본들은 기본적 언어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발달된 호흡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말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호모사피엔스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설골, 즉 혀를 지탱하고 높이를 조절하는 뼈는 현대 언어를 구사할 만큼 발달하진 않았지만 원시 언어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죠. 말을 할 수 있었든 없었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성취가 이를 증명하거든요. 바로 건설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건 가장 오래된 불사용 흔적보다도 앞서는데 1962년 탄자니아에서 170만 년 전에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화산암과 흙으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많이 손상돼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원시적 오두막이나 인공 바람막이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행히 그 이후 더 잘 보존된 건축물들도 발견됐습니다. 흙과 돌, 나뭇가지로 만든 오두막과 거처들이죠. 일부는 화덕 주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70만 년 전 독일 유적지가 그 예입니다. 화덕 둘레에 지은 구조물은 겨울 야영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원래는 살 수 없는 추운 지역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었으니까요. 기술이 가져다 준 이런 유연성은 의복으로 더욱 강화됐습니다. 건축과 달리 의복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무려 3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아주 원시적이었죠. 동물 가죽으로만 만들어졌고 채모가 부족한 걸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로 볼 때 호모 에렉투스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여러 이점 덕분에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었다는 건 명백합니다. 하지만 땅만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도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호모 에렉투스에게는 아마 학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항해였습니다. 현재까지 호모 에렉투스의 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여러 고립된 섬에 도달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플로레스, 티모르, 로티 같은 섬들인데 육교가 없었거든요. 세계 최초의 항해자였던 겁니다. 뼈 외에도 석기와 조개 껍데기 조각 같은 유물들이 섬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단순히 바다에 휩쓸려 간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뗏목을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장기 계획 능력도 보여줍니다. 그런 항해는 수개월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물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은 호모 에렉투스가 특정 지역에 갇히지 않게 해줬고 놀라운 분포 범위와 긴 생존 기간에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호모 에렉투스는 알려진 호모종 중 가장 오래 존재했거든요.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류인 셈이죠. 정확히 말하면 거의 190만 년 동안 존재했고 가장 최근 집단은 겨우 10만 8천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비교해보면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밖에 안 됐고 두 번째로 오래 산 호모 하빌리스도 60만 년으로 호모 에렉투스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이들을 막았고 왜 멸종했을까요? 답은 기후변화인 것 같습니다. 멸종 직전 세계적으로 이들이 선호하던 산림지대가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동시에 많은 먹잇감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표본은 자바섬에 살았는데 당시 그곳은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열대우림이 빠르게 확장되고 밀도가 높아졌거든요. 이런 변화가 시작되자 호모 에렉투스는 이 마지막 피난처에만 갇히게 됐고 열대우림이 완전히 장악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인류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일 가능성이 높고 인류 진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불을 만든 최초의 인류였고 바다를 건넌 최초의 항해자였으며 먹이사슬 꼭대기에 오른 최초의 정점 포식자였습니다. 비록 강력한 기후변화를 이겨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이후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죠. 불을 다루는 기술, 집단 사냥의 전략, 장거리 이동의 노하우,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물려진 겁니다. 그들의 길고도 찬란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이 얼마나 강인했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190만 년이라는 압도적인 시간 동안 온갖 환경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멸종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고 불가능해 보이는 바다를 건넜으며 자신들보다 거대한 짐승들과 맞섰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오래 살게 되더라도 호모 에렉투스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는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과 개척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넓게 살았지만 결국 사라진 종 호모 에렉투스의 이야기였습니다.